예, 네. 제가 예전에 네.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책을 냈다가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아파트는 왜 안 쓰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걸 썼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게 됐는데 결국 부동산은 그분도 예. 그분이지만 이번에 11개 지역에 예.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본다는 분들을 다 리크루트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사실 부동산이 전체 시황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자산으로 한 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맞춤형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뭐 주식만 종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3프로 TV에서 준비한 위즈덤 컬리지에서 준비한 맞춤형 부동산, 맛동산 좀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창 이사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의 복장이네요. 예. 아니 박 이사님 말씀대로 살짝 저점을 만드는 것 같더니 예. 금요일 그때 미국 시간은 목요일이네요. 예. 훅 빠져버렸어요. 예, 양봉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뭐 저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도 하루 빠지고 이번 주에는 3일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4일 지났잖아요. 오늘 5일째고요. 네, 그런데 상승폭이 어제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들면서 오늘 뭐 양봉이 아닌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양봉 십자형 정도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은 나스닥만 주중 고점이 4%였어요. 그리고 어제 하락을 해서 주중으로 1.3%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다우와 S&P 500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으로 올랐고 그 종목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야지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일단 하루 만에 곧바로 하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또 불안한 그런 또 하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잭슨홀 미팅 후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 스탠스에 발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하락하기에는 설명하기에는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그렇죠. 애플 2.6%, 아마존 2.7, 마이크로소프트 2.1, 테슬라 2.8%, 엔비디아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2%에서 3% 정도 하락을 좀 한 거예요. 인텔하고 AMD가 더 많이 빠진 건요. 엔비디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라는 비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더 많이 빠진 거고 전반적으로는 2%대의 하락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양봉을 내다가 윗골을 내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여전히 여기서 바로 돌아서기에는 심리적으로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시장이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을 보면 달러인덱스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02%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하루 정도 좀 안정화 되다가 그리고 곧바로 다시 올라가면서 불안감을 좀 다시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특징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전달 대비 마이너스 5.2%가 나왔어요. 전망이 마이너스 4.1%였거든요. 제가 이거 가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내구재가 좋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쓰는 필수 소비재만 계속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 필수 소비재가 꺾이는 소비가 꺾이는 상황이 되면 우려하는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키 같은 거 안 좋더라고요. 나이키가 지금 10일 연속 빠졌어요. 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안 있기 신는다는 때문에 거지. 예, 그 동안에 미국이 좋다라고 했던 거를 소비 잡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걱정스럽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엔비디아가 장중 고점이 502달러였어요. 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후에 어제 강보합으로 되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되밀렸다가 좀 밑에 밀렸다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올랐다 이런 식의 흐름이 그렇죠.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요번에 3분기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나타냈잖아요. 예. 네,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엔비디아의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 좀 고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이들 몇 개 종목이 나스닥 시황을 끌어올린 거지 다우는 이번 주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빅이벤트나 그런 모멘텀을 아직 찾지 못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시황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영향 받았죠.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예. 1%대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1.28%니까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스닥 그나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2.14%로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상승했다가 어제 그 엔비디아 영향돼 가지고 HBM이나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매물이 강력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한 부분이 첫 번째 어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한 것은 오후에 들어서 오전에는 반도체가 뜨면서 2차 전지가 소폭 상승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보면서 얘기하냐면 항상 보냐면요. ETF를 두 개를 놓고 그냥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ETF, 2차전 소부장 ETF를 딱 놓고 보면 그 두 개를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대칭적이야. 예. 아침에는 2차전지 소부장 ETF가 플러스 0.3, 0.5 요 정도였고 반도체는 플러스 2%, 3%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반도체 매물이 쭉 나오는데 밀리면서 오후 들어가면서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쭉 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시가총액도 높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코스닥은 추가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올랐느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런 쪽보다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푸처엠 그래서 개별 이슈도 좀 있었지만 이 두 종목이 주도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을 보면은 아침에 반도체가 올랐다가 매물 맞으면서 반도체는 밀리고 2차 전지 주춤하다가 2차 전지 오르면서 코스닥은 더 상승하고 코스피는 거기 멈춰 있었고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네이버 이슈가 어저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 네이버가 거기 또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당연히 아침에 움직였다가 매물 맞고 내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포인트 핵심 이슈가 AI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AI 관련주라고 하면서 HBM이나 반도체 쪽이 아닌 클라우드, 그 AI 헬스케어, 로봇 다시.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다시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그쪽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모두 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쳐다봤듯이 세스론 미팅에서 우리나라는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네.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 얘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 이벤트 종료 후에 다음 이벤트까지 수급과 종목 장세가 이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거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 다음 이벤트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좀 변화가 생긴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됐고 어제 그저께 하루 종일 AI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AI 쪽으로 집중되는 시장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나 보고서들을 보면은 핵심은 엔비디아에 있지만 점차로 어디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냐면 클라우드, AI 헬스케어, 로봇, 네. 자율주행, AI용 반도체 그리고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는 ARM 있죠. 암. 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한 축에 있고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 중에 빅 이벤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AI로 집중되는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매크로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추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노동시장, 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향이라고만 표현하고 사실은 이 뉴스에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많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나 노동시장이나 물가 등의 크게 나쁜 쪽으로 건들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건 뺐고 영양 관심이라고 저 표현한 거는 앞으로 추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 이슈로 인해서 AI라는 그 핵심 키워드로 인한 종목별로
순환하는 그런 흐름은 좀 계속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 추세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상승폭이 뭐 1에서 2% 올랐으니까 뭐 강세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아침에 뉴스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여전히 좀 제한적 시장을 확인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종목들이 전에처럼 아주 강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섹터가 한꺼번에 올라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매물을 계속 맞으면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였습니다. 개별로. 그래서 이것은 일부 롱숏 펀드나 액티브 펀드 등으로 제한적 수급만이 움직이는 시장이지 주축의 수급은 움직이지 못하고 예. 있구나. 주축의 수급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시브 자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어저께 느껴졌고요. 다만 매크로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와 네이버 이슈로 인해서 AI 관련 테마 및 섹터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관련주를 찾기를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맨 마지막에 쓴 종목별 개별 등락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걸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차 전지 소부장에서도 2차 전지의 뭐 양극재, 음극재 안에서도 소재 안에서도 따로 움직여요. 이제 슬림화되는군요. 예. 반도체 안에서도 따로 움직이고 다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첫째 주에 딱 말씀을 드릴 때 핵심 종목만 가지고 있거나 핵심 종목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불편한 8월이란 말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가 오늘 금요일 이번 주가 4주 차입니다. 8월은 왜 이렇게 깁니까?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어요.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 1등 회사를 중심으로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1등이라는 게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의 1등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의 1등이냐. 그 틀리죠. 네, 틀립니다. 이게 틀려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 1등이냐. 맞아요. 이렇게 전부 다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관점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주도주가 아니지. 예. 그 주도력을 갖고 있는 예. 1등은 예. 하이닉스인 거예요? 아니 반도체 내에서는 어제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어제 주도력이 화이트가 HBM이니까. HBM이니까. 뭐 한미 반도체가 있고 뭐 이렇게 2차 다른 전지도 거죠. LG 엔솔이 1등이죠. 예. 근데 아니죠. 여기 뭐 주도력이 있습니까? 예, 에코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식이라는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시황에 대해서 네.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벤트 보시면 다음 주에는 PC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지금 8월이 5주가 있네요. 8월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요. 8월 말에.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 검색하시더라고요. 예, 요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FTSE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은 9월 18일인가에 9월 달에 중순 이후에 되고요. 그 이제 발표만 9월 1일 날 합니다. 8월 31일, 9월 1일 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P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다음 주에 되면 이제 9월 되는데요. G20 정상회의, 뭐 FOMC 회의, 뭐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4일에 있을 선물로서 동시 만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그때가 뭐 이벤트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월, 6월, 9월, 12월 네 번뿐이 없잖아요. 예. 네 번뿐이 없는데 가장 변동성이나 변곡점을 많이 준 게 9월, 9월이에요. 9월에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9월 동시 만기, 3월과 9월이 있는데 9월에 변곡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말까지의 시장을 좀 가늠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아 그래요? 예. 왜 그럴까? 왜 9월일까? 미국이면 내가 이해가 하거든. 미국은 9월 열산 뭐이니까. 예. 근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동시 만기가 1년에 4번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분기에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비수기예요. 2분기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예, 1분기에는 기대감에서 움직이다가 2분기 비수기에 있다가 그 3분기에 실제로 비수기를 지나면서 실적이 어땠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되게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 되면 9월 위기설. 그렇죠. 9월 위기설은 정말 뭔가 하기가 큰 위기는 다 9월에 왔어. 근데
큰 위기가 없어도 9월이 되면 다 9월 위기설이라고 기사를 써요. 지금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은 9월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와 그런 지금 부분은 검색해봤는데 진짜 그러네. 이게 9월 경제 대위기 진짜 큰일 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대폭락 위기. 예. 뭐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벤트로 봐서는요. 뉴스 뉴스 간단히 보죠.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릭스 신규 가입 국가 승인. 음. 이것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계 석유 생산의 45%, 천연가스 생산의 40% 이상의 연합이 결성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만만치 않을 수 주의 있게 있어요. 본다.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제를 달러로만 해야 되냐? 우리 현물 결제도 하고. 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번은 네이버 생성형 AI 하이퍼 글로벌 X 공개 컨퍼런스 어저께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요게 어저께 나오면서 많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성공적으로 진입을 할 거냐, 시장 진입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 의견들을 많이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큰 기대가 없이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성공 실패하는 건 없이 뭐 성공해야겠지만 그리고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고 이쪽 부분에 관심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얘가 몇 분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그렇죠.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기업용 생성형 AI 개발한다는 발표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 예. 요거 9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9월 12일 리얼 서밋 2023에서 삼성 SDS가 개발 중인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거죠. 이거는 달라요. 지금 네이버에서 하는 거랑 챗 GPT랑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기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결합된 다른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에 발표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요 AI 쪽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중 전기차 거품이 좀 감소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동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의 과잉 투자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이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보조금을 노린 전기차 스타트업이 400곳이 파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심지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예, 예. 헝다그룹도 전기차 부문을 만들어서 사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쵸.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이 그 밑에 보면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400곳이 있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중국은 훨씬 더 많죠. 뭘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죠. 한 2, 3선들이 하나씩만 깔아도. 여기 보면은 폭스바겐이 보조금 주고 GM 쉐보레 가격이 인하하고 테슬라 가격이 인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의 이익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를 받아서 쓴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걸 이제 S커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주가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저점으로부터 또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참 이거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가 한성부터 섰는데 코스피로 짐 싸는 코스닥 대표 기업들 올해 SK 오션플랜트 BH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전 상장 완료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와 5위가 LNF와 포스코 DX인데 이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간다고 했습니다. 얘네. 예. 4위하고 5위가 간다고 했어요. 3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합병하니까 없어집니다. 네. 얘는. 근데 어제 또 발표가 HLB가 7인데 이전 상장한다 검토한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에 있다가 좀 회사가 기업이 잘 돼서 시총이 높아지고 좋은 회사들은 다 코스피로 가버리면
그러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고 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간다고 맨날 정책 위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 이게. 근데 저기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네요. 이유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금 조달 용이성, 이건 이해가 됩니다. 네. 당연히 자금 조달. 그리고 뭐 수급, 패시브 자금도 수급이 개선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요번에 HL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매도 피로감 얘기를 자꾸 또 해요. 네. 여기 있는 거보다 코스피로 가면 코스닥이 공매도가 워낙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HAB도 어제 얘기를 한 게 실제로 헬스케어가 가버리면 가버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합병하니까. 그러면 HLB가 제약바이오의 1위가 되거든요. 1위를 싫어하는 예, 예. 그러면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거다. 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주주들도 야 코스닥 잊지 말고 빨리 코스피로 가자라고 한답니다. 그럼 코스닥은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주식 진짜 잘하고 저도 맨날 묻는 같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후배들인데 가서 방송할 때 이것저것 방송할 때 얘기 좀 하라고 코스닥 시장 없애라고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전문 투자자들이. 그럴 거면 뭐하러 2개 만들어놨냐? 왜냐면 네.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연금도 코스닥 시장 투자가 아주 비중이 작습니다. 아주 비중이 작아요.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작아버리면 그럼 물론 또 조그만 회사가 들어와 또 커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이거는 너무 심한 현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자금 조달이나 수급 개선이 있지만 공매도도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프로님이 쭉 전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 미스터 마켓에서 한국은행에서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이런 게 39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네. 그 보고서인데 타이틀만 이렇게 쭉쭉 한번 해왔어요. 요거는 좀 읽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뽑아서. 네, 저희 앱에 예. 그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올려놨어요. 예. 매일 올려놓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저희가 다 저희 방송을 또 문자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놓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동향 전망한 거니까 네. 이걸 기초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뉴스삼이랑 미스터마켓도 다 텍스트로 정리해서 앱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권순우 팀장 그 팀원들이 일일이 깨알같이 다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좀 그 텍스트 바쁘신 분들이 그리고 방송에서 들으면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거기 댓글 좀 달아서 격려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제 박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